뛰지 마세요. 허리가 허리 아파. 꽉 껴서 가니까 불편하고.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지하철이 그래도 빠르지 않아요. 언제 기다려요? 사람 죽고 난 다음에요. 푹푹 쓰러지신 분 한두 분이 있어요. 행복도시가 아니라 불행의 도시가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부터는 방금 영상으로 보신 김골라, 김포 골드라인 문제 해법은 없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의 유정훈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를 연결하는 노선인가요? 네, 그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부터 그 서울의 김포공항까지 연결하는 경전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철처럼 이렇게 큰 중전철이 아니고요. 조그만 약간 미니 열차 같은 그런 이제 조그만 경전철입니다. 이게 객차에 몇 명이나 탈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서울 지하철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서울 지하철이 보통 뭐 8량, 10량 이렇게 이제 그렇죠. 달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그만 걸 2량을 붙였는데, 아, 2개량만 네네. 달리는. 근데 이제 그 2개 붙인 것도 사실은 서울 지하철 한 량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 2개를 합치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이 한 160분 정도 탈 수 있거든요. 좌석이 한 52석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포 경전철 같은 경우는 일단 좌석은 54석으로 2석 더 많고요. 근데 이제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측정에 따라 다르는데 뭐 적게는 한 135명, 또 뭐 좀 여유 있게 잡으면 한 172명 정도. 예, 네. 그러니까 뭐 서울 지하철 한 량이 그냥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차 그러니까 차체가 굉장히 작은 작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래서 경전철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자, 근데 사고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았던 모양인데요. 골병 라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포 도시가 구조적으로 이제 서울로 나오는 길이 딱 2개 있습니다. 이제 48호선 국도인 이제 김포대로, 그다음에 이제 한강 신도시가 생기면서 한강변으로 이제 올림픽대로 직결하는 한강 김포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막히죠. 그래서 이제 경전철을 놓은 건데 그 많은 지금 50만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도시거든요. 이제 이 정도 도시에 그렇게 조그만 이제 경전철을 놓다 보니까 그 우리가 탑승률이라고 그러는데요. 혼잡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250%, 어떨 때는 280% 정도니까. 그게 어떤 개념입니까? 10명이 탈 수 있는 공간에 그렇죠. 25명이 탄다 뭐 이런 맞습니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한 150%, 그러니까 원래 탈 수 있는 용량의 50% 넘어가면 그때부터 움직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뭐 170, 뭐 200으로 가면은요, 정말 이렇게 손도 잘 못 움직이고 꽉 이렇게 조여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훨씬 또 체감 시간은 길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게 뭐 그 한 7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이게 몇십 분 정도의 시간 느껴지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김포 저 안쪽에서 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을 텐데 그때는 공간이 많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점점 서울로 접근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니까 마지막 그 구간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뜻이군요. 정말 그건 거기 죽기 살기로 그냥 그 참고 있는 거죠. 네. 영상을 봐도 야, 그 밀려 올라오시는 이분들 모습만 봐도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이 김포 골드라인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시민을 저희가 한분 섭외했습니다. 김포에 사시는 박경호 씨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골드라인 감사합니다. 이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저는 2019년 9월 개통 이후로 줄곧 그 출퇴근 시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8시 30분 출근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출근 시간을 점점 땡겨서 현재는 이제 7시 출근이라 6시에 타는데도 꼬마 열차라서 내부가 매우 혼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출근 시간 그 임박한 러시아워에 타면 너무 힘드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출근 시간을 땡겼습니다. 네.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앞다 공포의 일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압사 공포요. 예, 우리 이태원 크러쉬 사건 이후로 대중이 몰리는 곳에서 사람이 서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골드라인 안에서 나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만약 전철이 멈추거나 또는 화재가 나서 문이 안 열리면 어쩌지? 그냥 말려 죽는 건가? 이런 상상을 하고요. 네.
그런 무서운 상상을 하다가 이제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면 온몸은 이미 땀으로 다 흥건하고 그리고 살았다는 안도감에 같이 전철을 이용하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알 수 없는 전우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전후회까지. 네, 방금 그리고 교수님도 이제 그 마의 7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 김포공항역에 그 임박한 그 시간 동안은 실제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심각한 스팟이 그 고촌역부터 김포공항 7분 구간인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실신을 하거든요. 7분 동안 집중적으로 온몸이 마비된 채 숨도 못 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제가 올해 78년생 이제 40 중반인데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또 취미로 마라톤을 뛰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버티고 서 있는 게 힘든데 뭐 여성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또 실제로 차량에 내려서 한참 쉬었다가 가는 분들도 많이 보고 저 또한 한 번은 다리가 풀려갖고 공항 벤치에 앉았다가 그러고 나서 9호선으로 이동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올해 2월에 그 임시인 한 8개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만삭인 그 임산부를 한번 봤는데요. 그분을 지키려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그 공간을 확보해 주려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유, 네. 그럴 때는 임산부 뭐 다칠까 그러면 봐, 사람들이 태아가 뭐 다칠까 봐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임산부가 왜 혼잡한 지하철을 타냐 뭐라 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도 도로가 2개밖에 없고 골드라인이 있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서울 시내로 출근하려면 도리 없이 그냥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뭐 일단 뭐 정부에서는 뭐 지금 이제 긴급 대체로 뭐 전세버스나 버스 전용차로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김포에서 서울로 나가는 도로는 딱 2개고요. 그리고 인구는 50만이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정시성 때문이거든요. 출근 시간은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기 루틴에 맞추어 갖고 매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위해서 지하철을 타는데 비록 낑겨 타긴 해도 이 정치성 보장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철을 타는 거죠. 네. 특히나 그 김포공항역에서 가까운 사후역부터 이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사후역에서 2대, 3대를 기본적으로 보내고 마지막 역인 고촌에서는 기본 6대에서 8대까지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하철을 탑니다. 시민들이. 아, 너무 밀려 있으니까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탈 수가 없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타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뭐 대책도 계속 나오잖아요. 수상버스 네네. 이야기도 나오고 수륙 양용 버스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네.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포 시민으로서 우선은 그 5호선 연장은 모든 김포 시민들의 염원이고요. 그래서 빠른 착공으로 초등학생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타고 다닐 거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께 바라는 점은 좀 큰 그림을 보시고 정책 입안을 해주시기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 주변에서는 그 해병 전우회가 이슈인데요. 그 얼마 전 김병수 시장님이 그 수륙 양용버스 그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수륙 양용버스가 한 대에 20억짜리고 이거를 총 10대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2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을 해병대 특수부대원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 아닌가. 차라리 그 돈으로 시민들한테 그 호버크래프트, 즉 그 공기부양정이라고 있습니다. 구명보트의 일종인데 차라리 이거를 한 대씩을 사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 한강에 그 수륙 양용버스가 실제 만약에 운행을 한다 치면 이게 40인승 기준으로 10대가 한 번에 다녀야 골드라인 2량 수송 인원과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인원을 동시에 실어 나르려면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한산도 대첩 때 쓰신 하객진 전법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가다가 북한 잠수정이라도 만나면 격침도 시키고요. 네. 예, 참 비극이죠. 거기에 이제 이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니까 우리 그 서울 오세훈 시장님께서 내놓은 그 리버버스 정책을 또 그 봤는데요. 실제로 이 정책대로 만약에 운행을 해서 제가 탄다는 기준이면 전 직장이 여의도인데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 선착장까지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그럼 여의도 선착장까지 20분 걸려서 가고, 그 여의도 선착장에 내려서 또 저희 회사까지 또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은 동일하거나 또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뭐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도 아닌 그 이상이 될 건데요. 따라서 그 돈이나 시간적으로도 모두 현실적인 대안이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이네요. 오죽하시면 맞습니다. 해병대 전우회의니 하객진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박경호 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포시민 박경호 씨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쯤 되니까 네. 열차를 이게 만들 때 그냥 중전철을 만들지 네네. 혹은 두량이 아니라 좀 여러 개를 연결해서 달리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건데요.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 김포에 워낙 열악하니까 이제 전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9호선을 좀 연장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국비를 들여서 이런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그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타를 통과하지 네, 못할까 봐.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그 인내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2000년대 2003년 정도에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어떤 향후에 그런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했다 그러면 가능했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좀 조급하게 그냥 우리 기다리지 말고 우리 김포 자체로 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중전철은 어렵고 이제 경전철을 하자.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 비용을 줄여야 되니 가장 아쉬운 부분이 역사 자체도 딱 이제 두량에 딱 맞게 지었단 말이죠. 아, 지금 그러니까 네. 여러 양을 늘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8량짜리 열차를 할 수가 운행하고 없습니다. 싶어도 할 수가 없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가 참 현명했던 건데요. 지하철 9호선 처음에 아마 4량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충분히 이제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제 혼잡해지니까 6량, 8량 이렇게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그냥 익작들이 그 두량에 맞췄기 때문에 지금 뭐 이도저도 못합니다. 그냥 역사 허물고 하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전세버스 운영하겠다, 네네. 수상버스 운영하겠다 뭐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시민분 거의 전문가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수상버스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결국 이제 분산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고요. 이제 중요한 건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설치만 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중간에 차들 끼어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교차라든지 나들목 근처에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버스를 많이 투입을 해도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버스 자체는 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운영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수상버스 이야기는 아까 시민분도 좀 길게 해주셨는데 이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네, 접근성이 우리가 2007년도에 한강 수상택시 떠올리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잠실 여의도 빨리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잠실 3차선 가려고 그러면은 올림픽대로 아래로 해서 고수부지 건너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런던 템즈강에 하는 이제 리버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페리인데 접선도 문제지만은 템즈강은 한 250m 정도로 한강에 비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강입니다. 근데 한강은 이게 1km가 폭이 되는 굉장히 강폭이 넓은. 그렇죠. 유속도 세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만 기상만 악화돼도 뭐 이렇게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안정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네요. 어려운 대안입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이 대도시의 축이 되는 그런 교통망은 그렇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죠. 네. 이게 자꾸 멈추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좀 곤란하죠. 자, 그러면 배차 간격이라도 좀 줄이면 안 되나?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자꾸 네네네.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 차량을 늘릴 수도 없다 그러지. 그러면 더 투입하는 좀 거죠. 자주 다니면 안 그렇죠.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이제 그 두량을 묶어 이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1편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 23편성을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김포 골드라인이 한 24km가 되는데 그러니까 편도에 한 뭐 32분, 33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3편성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조밀하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3분 7초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투입을 하면 더 줄일 수는 있겠는데 이게 또 기술적으로 안전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또 위험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첨두시에 가장 바쁠 때 2분 30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줄이려면은 노력을 할 수는 있는데 또 이게 어려운 게
이렇게 혼잡하면 승차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줄이는 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네, 이거는 정말로 그 시민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급한 사태이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승용차를 조금 집에 놓으시고요. 버스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버스 전용차로가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네. 버스 위주로 교통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수밖에 해답은 없습니다. 버스밖에 네네. 없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경전철은 더 길게 보고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자, 유정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